독일어 매체 BDEW는 2024년 1월 11일 아시아의 소프트파워, 대중문화를 이용해 경제력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재합니다. 칼럼은 소두 락앤롤이라는 문화가 미국을 세계 강국으로 만들었다며 이런 강력한 소프트파워가 현재 아시아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분석한다고 적었는데요. 칼럼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아시아 문화는 우리 한류가 아니라 바로 일본의 만화였습니다. 매체는 1997년부터 무려 5억 부 이상이 판매된 만화 원피스를 언급한 후 일본 만화는 지난 20년 동안 글로벌 지배 문화가 되었다고 소개했는데요. 그 다음 차례가 우리 한류로 매체는 일본의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팝 그룹 중 일부는 현재 한국에서 탄생했다 라고 적었죠.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드라마 등 역시 다뤄졌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만화는 우리의 한류처럼 세계가 인정하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 파워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 흔들리는 자리를 대한민국이 차지하기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일본 출판과학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일본 전체 출판 시장 규모는 1조 5,963억엔입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과 비교해 4.6% 줄어들긴 했지만 2019년과 비교해 3.4% 늘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게 있으니 바로 매체별 추이입니다. 2023년 일본 종이 출판 규모는 1조 612억엔으로 전년 대비 6% 줄었는데, 반면 같은 기간 전자 출판 규모는 5,351억엔으로 6.7% 늘었습니다. 2010년대부터 10년 넘게 이어진 흐름이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죠. 스마트폰과 태블릿 보급으로 디지털 디바이스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이 늘어난 게 그 이유인데요. 현재 전자출판물 규모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무려 74.2% 급증했습니다. 이게 왜 일본 만화계의 위기냐? 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본은 늘 그렇듯 변화에 약합니다. 일본 만화 역시 종이책의 틀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사람들은 점점 책이 아닌 휴대기기를 통해 만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세계의 자랑이라는 일본 만화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면 그 수요는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웹툰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웹툰의 일본 점유율은 80%,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토르코리아는 산업으로서 세계의 핫 키워드가 되어가고 있는 신한류 웹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과거 웹툰에 대해 영상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 사이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일어났는데요. 먼저 오프닝에 소개한 일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 만화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2022년 기준 일본 만화 시장 규모는 6,770억엔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디지털 만화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9%가량 성장한 4,479억엔으로 파악됐는데요. 일본 이용자들의 1인당 평균 결제 금액도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24년 2월 13일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미국 조사회사인 데이터 AI에 의뢰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의 1년간 결제 금액을 조사한 뒤 산출한 순위를 보도했습니다. 여기에서 1위를 차지한 건 피코마, 바로 카카오의 웹툰 플랫폼입니다. 3년 전 8위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인데요. 우리가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결제하는 것처럼 일본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쓴 앱이 한국의 웹툰이라는 거죠. 피코마는 1,000만 명이 넘는 MAU, 즉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AI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네이버 웹툰의 일본 플랫폼인 라인망가 역시 1,023만 명의 MAU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무려 2,000만 명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이버 웹툰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일본 거래액이 1,000억엔으로 진출 이후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2021년 800억엔, 2022년 900억엔으로 집계되며 매년 우상향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웹툰 전체 거래액에서 일본 시장이 차지한 비중 역시 2021년 56%에서 지난해엔 6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카카오와 네이버의 일본 웹툰 시장 점유율은 도합 59%에 달하며 다른 중소국내 업체까지 합칠 경우 80%에 육박합니다. 이렇다 보니 일본에서도 비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 대표 만화 출판사 슈에이샤는 2023년 5월 웹툰 서비스 점프툰을 론칭하고 10월 제1회 점프툰 어워드를 진행해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2024년 안에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슈에이샤의 대표 잡지인 소년점프는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던 원피스를 비롯 슬램덩크와 드래곤볼을 제작한 곳으로 일본 만화 부흥기를 이끈 회사인데요. 이런 업체조차 우리를 따라 웹툰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거죠. 결국 변화하지 않으면 한국 웹툰의 시장을 완전히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변화를 결정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영향 때문에 웹툰 제작만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들도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일본 내 웹툰 스튜디오는 77개사에 달합니다. 문제는 익숙하지 않은 웹툰 제작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과 손을 잡는 스튜디오들 역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일본 만화 시장을 잡고자 해외 글로벌 기업의 진출 역시 눈에 띕니다. 아마존 재팬은 아마존 플립툰, 애플은 일본 애플 북스에서 웹툰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웹툰업계 관계자는 한국 플랫폼의 방식이 일본 내에서도 자리를 잡게 되면서 후발주자들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작품 차별화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죠. 즉 세계적인 기업조차 한국이 만들고 주도하는 웹툰 산업의 미래를 보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화 강국이라는 일본이 이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2014년 2월 5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 최대 규모 만화 출판사인 프랑스 메디아 파티시 파옹은 지난달 자회사인 엘립스 아니마시옹을 통해 웹툰 제작 사업에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카롤린 오드베르 엘립스 전무는 웹툰에 대한 Z세대의 열렬한 관심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는 일본에 이은 세계 2위 만화 소비국입니다. 제9의 예술로 부를 정도로 만화에 대한 시장 관심이 남다른데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각각 2019년, 2022년 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프랑스를 유럽 진출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앱 분석 플랫폼 데이터 AI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 통합앱은 지난 1월 기준 프랑스 웹툰 앱 가운데 스토어 매출 점유율 51.02%를 차지했습니다. 카카오의 피코마가 18.33%로 뒤를 이었죠. 우리 기업이 무려 매출 점유율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컨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 K컨텐츠 해외 진출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체 만화 이용량 중에서 한국 웹툰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순이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 만화 이용 비중뿐 아니라 정기 이용 비율과 유료 결제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만화 콘텐츠 이용 행태를 묻는 조사에서 베트남 응답자의 85.4%가 정기 이용 중이라고 답했으며 태국도 한국 만화 정기 이용 비중이 82.9%에 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독자 가운데 67.5%가 한국 만화 이용을 위해 지출했다고 밝혔으며 베트남과 태국에서는 각각 60.1%와 58.3%가 돈을 지불했다고 밝혔죠. 물론 이 조사는 최근 3년 내 한국 만화 콘텐츠를 접해봤거나 인지하고 있는 독자 151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이지만 분명 한류를 따라 웹툰 산업이 세계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웹툰이 결국 플랫폼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우리 작품이 세계로 나가고 또 인기를 얻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미국 회사인 넷플릭스 좋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니냐는 것이었죠. 우리는 웹툰의 종주국으로 어떤 나라보다 더 빨리 세계에 진출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장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런 웹툰 플랫폼의 힘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1년 전 영상을 다뤘을 때보다 훨씬 큰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 1년 후에는 또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 들려올지 기대가 됩니다. 가끔 제 영상에 언제적 한류냐? 한류는 끝났다 라는 댓글도 적힙니다. 한류는 우리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기에 저는 이것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웹툰이 그런 것처럼 우리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세계를 향해 여전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엄청난 변화와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